네, 고성욱 칼럼입니다. 제가 어젯밤 오늘 쭉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냐. 그 무슨 허접한 영장 전담 판사랑 싸우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오동훈이 같은 이 허접한 이 종북 주사파 공수처 몇 명하고 싸우고 있는 거냐. 그거 아닌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 종북 주사파들과 싸우고 있다. 김정은이와 싸우고 있고 시진핑이와 싸우고 있다. 그럼 이 싸움이 언제 시작됐느냐? 아무리 짧게 가도 4년 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년째 종북 주사파와 정말 혼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그 투쟁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윤석열 대통령 사수를 위해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짧게, 좀 긴 시간입니다만 4년이라는 세월이, 그걸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종북 주사파와의 전쟁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냐? 조국 사태 때입니다. 이게 단순히 조국 개인이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그때 이해찬이가 문재인이가 30년 집권, 50년 집권 얘기하고 우파 괴멸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재집권을 위해서 줄다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이가 내세웠던 황태자가 조국입니다. 이 조국이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수사에 들어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종북 주사파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추미애나 박범계나 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우파 죽이려고 사냥개 하나 키웠더니 이게 사냥개가 아니고 호랑이였네. 그래서 그때부터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던 것 아닙니까? 그 조국 사태에서부터 시작돼서 두 번째 전쟁은 어디냐? 윤석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별로 약점이 없는 사람이니까 김건희 여사를 들고 들이파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까지 끄집어 나와가지고서 김건희를 죽이면 윤석열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2차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 까딱없이 버텨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대선 국면이 됐어요. 문재인이가 도저히 저 이재명이한테는 못 주겠다. 대깨문들 있죠. 대깨문들이 이재명 믿느니 차라리 윤석열 밀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심각한 갈등 상황 속에서 문재인이가 그 다음 선택한 카드는, 조국이 다음으로 선택한 카드는 이낙연이었습니다. 이낙연이 쪽에서 대장동 폭로를 시작했는데, 대장동이라는 그 폭로를 이낙연이가 무슨 수로 그 정보를 얻습니까? 전 문재인이 쪽에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줄리 폭로가 또 터져 나왔어요. 아주 사악한 이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세력은 이낙연이를 내세워서 한편으로는 대장동 카드로 이재명을 죽이고 줄리 카드로 윤석열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선거가 끝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자,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가짜 인터뷰까지 만들고 온갖 부정선거 자행해서 자기들이 꼭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꼭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다섯 번째 국면이 옵니다.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퇴진투쟁 시작한 것이 바로 저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 아닙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퇴진운동부터 했어요. 이것들이 촛불 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들이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온갖 특검들을 갖다 대면서 마침 나타난 한동훈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한동훈이를 이용해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EJ 전술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거쳐서 총선이 마침내 이루어졌고, 온갖 부정선거에다가 한동훈이의 떡수가 연발되면서 결국은 대패를 우리가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마침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국회 입법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수 없는 국무위원들이 탄핵됐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마비됐어요. 그 이후에 마침내 감사원장과 수사검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예산 빵원. 저는 사실상 저 종북 주사파들이 함정 파놓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몇 달 전부터 계엄할 거다 계엄할 거다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분위기 띄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마비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말 함정이 빠지듯이 계엄, 상징적 수준의 계엄이지만 했어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에서 받아쳐서 계엄 해제 바로 결정하고 내란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으로 몰아가면서 한동훈 세력을 다시 끌고 들어와 가지고서 탄핵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탄핵 국면이 시작됐고 헌재 심판이 시작됐는데 이것들이 몰기는 했는데 입증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겠다고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4년간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과 종북주사파의 전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수많은 전쟁과 전투 그 고비고비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연일 광화문에 나오고 매일 밤 한남동에서 밤을 새지만 왜 4년 전에는 윤석열과 함께 손잡고 투쟁하지 못했는가? 왜 3년 전에는 그렇게 투쟁하지 못했는가? 왜 2년 전에는 그렇게 투쟁하지 못했는가? 처절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될 때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8년 전과 달리 대통령이 다르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투쟁 의지가 다르고 미국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라도 있어요.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이제 저 종북주사파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내란죄를 빼겠다고까지 나섰겠어요. 완전히 저것들이 전이상실, 집단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면이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오늘 광화문에 모이고 한남동 관제를 지켜냅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